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난 2020년 출범한 뒤 2년 동안 93개 기업이 117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5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대 강소특구 사업단은 성과 발표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고 2차 전지산업 특화를 위해 기업과 연계한 기술 개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합장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됐습니다. KCN 금강방송은 유권자 선택을 돕기 위해 각 조합별로 후보자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익산농협과 성당농협 조합장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합니다. 익산농협조합장 후보들은 경제사업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성당농협 조합장 후보들은 조합원 복지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이어서 조합장 선거 후보 공약을 분석하는 두 번째 보도입니다. 3기 농협과 금마농협 조합장 후보들은 유통사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경제사업 진출 등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강소특구가 출범한 후 2년 동안 93개 기업이 117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5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군산대 강소특구 사업단은 오늘 지난해 성과 발표회를 열고 강소특구의 미래 추진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모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인 코스텍. 이 업체는 군산 강소특구로 지정된 새만금 산단의 공장 설비를 마치고 전기차 부품을 생산해 지난해 11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강소특구를 통해 기술을 이전받은 모나는 지난 2019년 국가산단에 둥지를 튼 이후 3년 만에 1,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40배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지난 2년 동안 강소특구가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수혜기업 93곳이 117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138억 원을 투자로 유치했으며 553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성과로는 연구소 기업 6곳을 설립해 목표치보다 120% 달성률을 기록하고 투자 연계형 수익은 1100%의 성과를 냈습니다. 강소특구로 지정된 군산대가 기술 핵심 기관으로 기술 개발과 실증, 상용화를 맡고 국가산단과 새만금 산단에서는 전기차 부품 소재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특구 지정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동안에 쌓은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군산에 그래도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받아서 성과를 내는 우리 강소기업들이 탄생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하면서 우리 군산시에서도 그런 기업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산업체와 대학, 기관이 협력해 친환경 전기차 클러스터의 기반이 되고 유망 기술을 개발해 업체에 이전해줘 제품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산업 구조의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기술 출자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고 기술 창업 육성 등 새로운 사업 발굴에 나서 전기차 부품 중심지로 기반을 다지겠다는 계획입니다. 군산을 친환경 자동차 부품 소재 혁신 거점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우리 모두 역사를 다시 쓰자는 마음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들여다보고 또 공유하고 좀 더 나은 성과를 지향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3년 차를 맞은 군산 강소특구, 군산의 전기차 산업을 집적화하는 사업이 한층 힘을 받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대규모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최근 실사단을 파견해 새만금 산단과 단지 조성이 끝나지 않은 오류 공구를 방문해 투자를 위한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청은 이들 기업은 2차 전지 산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성황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차 전지 관련 7개 기업 5,379억 원을 유치했으며 이는 전체 투자 기업 가운데 45.4%에 달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산업단지의 기업 입주가 늘면서 통합개발계획 변경에 나섰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다음 달 예정된 새만금위원회에 새만금 산단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직 착공 전인 37809의 매립을 앞당기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로 지정된 5609를 중심으로 친환경 첨단 산단으로의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게 핵심입니다. 또 투자진흥지구는 오는 7월부터 5년 동안 입주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할 방침입니다. 익산시의 관내 입찰 비율이 전주와 군산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좋은정치 시민넷이 분석한 지역별 계약 현황을 보면 익산의 관내 입찰 비율은 32.1%로 나타났습니다. 인근 시지역인 전주 54.8%와 군산 42.7%보다 낮았습니다. 특히 익산시의 경우 지난해 이뤄진 전체 계약 금액 가운데 68%가 지역 내에서 순환되지 못하고 도내와 도외 지역으로 유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북도가 신동진벼 보급종 공급 중단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 유예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도내 정치권과 함께 내일 농식품부를 방문해 품종 전환 시기를 2-3년간 늦춰줄 것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도는 신동진벼의 경우 도내 벼 재배의 53%를 점유하고 있고 대체 품종의 시험 재배 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를 설득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병충해에 취약한 신동진벼를 공공비축미 매입에서 제한하고 수확량은 적지만 병충해에 강한 참동진 품종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도내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군산의 합계 출산율은 0.88명으로 도내 평균보다 0.06명 높았습니다. 도내에서 임실군이 1.55명으로 출산율이 가장 높았으며 군산은 부안과 함께 8번째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만 0세부터 2세까지의 자녀를 둔 익산 지역 부모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정부 지원 바우처와 전라북도 지원금과는 별도로 특성화비나 특별활동비 등 어린이집 소요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녀를 둔 부모는 3월부터 월 2만 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의 주소지를 두고 지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익산 신중년 일자리 센터가 오는 4월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만 40세부터 65세 미만의 신중년을 대상으로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일자리 센터를 2개월간의 내부 공사를 거쳐 오는 4월 중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신중년 일자리 센터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주도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지원을 받게 됐고 어양동 센트럴파크 상가 건물에 들어섭니다.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 수도를 위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도청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농생명 산업 수도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6대 전략으로 청년농 창업 1번지 조성, 수요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농생명 신산업 생태계 고도화, 누구나 살고 싶은 활력 농촌 조성 등이 추진되며 오는 2026년까지 7조 3,8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식품기업 매출액 7조 원 시대와 농가소득 6천만 원대 진입을 최종 목표로 잡았습니다. 조합장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됐습니다. KCN 금강방송은 유권자 선택을 돕기 위해 각 조합별로 후보자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익산농협과 성당농협 조합장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봅니다. 윤재윤 기자입니다. 익산농협, 조합원 6,000명이 넘는 익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심권 조합입니다.
기호 1번 김태열 후보는 조합원들의 어려움 해결에 최우선 목적을 두고 출마했다고 밝히면서 대표 공약으로는 농기계 대여와 농자재값 지원을 내세웠습니다. 또 조의금 50만 원과 매달 전기세 5만 원 지원을 통해 조합원 복지 증진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합원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조합이 되도록 농사 짓는데 어려운 농기계 대여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농자재가 지원이라든가 해서 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지도 사업들을 치중하려고 합니다. 익산농협조합장 3선 도전에 나선 기호 2번 김병욱 후보는 농협의 존립 이유는 조합원들과 지역의 소득 증대에 있다면서 대표 공약으로는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익산 먹거리를 전국적인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로 조합원들을 위한 요양원비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생산 가공 유통 전문 농협으로 그 차원에서 이제 지금 현재 떡방앗간도 이렇게 전국 국민의 사랑을 우리가 생크림 착살떡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합원님도 소득 증대에 주안점을 이렇게 두고. 익산 성당농협 농민회장을 지낸 후보 2명이 4년 전에 이어 또다시 격돌했습니다. 기호 1번 김현준 후보는 주요 사업으로 중형 RPC 사업과 주유소 사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추가 공약으로는 창고를 이용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 전기료 절감과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표 공약으로는 중형 RPC를 좀 해가지고 조합원들의 이익에 들 수 있게 하고 싶고 타 농협은 다 하고 있는데 성당 농협만 좀 하지 못하고 있는 주유소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2번 허정천 후보는 4년간의 조합장 경험과 노하우로 못다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표 공약으로 두동 산물벼 저장창고 건조시설 확충을 내세웠고 임기 내 원로조합원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과 찾아가는 택배 서비스 공약을 실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표 공약은 우리 두동 DS 시설에 건조 시설을 확충을 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유지하고 그로 인한 경쟁력을 갖추고 또 산물배 수매에 있어서 양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주도 남지 않은 조합장 선거. 맞대결 구도가 형성된 익산농협과 성당농협 후보자마다 자신만의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KCN 윤재윤입니다. 계속해서 조합별 후보자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로 3기 농협과 금마농협 종합장 후보 4명의 공약을 소개합니다. 후보들마다 유통사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경제사업 진출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968년에 설립된 3기 농협, 2명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호 1번 정영춘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하나로마트 운영시간 개편과 다른 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물품 가격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추가 공약으로 관외 조합원의 대의원 배정, 조합원의 예탁금 이자와 대출 비율 조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마트의 제품의 가격과 또 운영하는 시간을 조정해서 우리 마트도 활성화되고 우리 조합원들의 편의도 제공할 수 있도록 어떤 융통성 있게. 기호 2번 박기배 후보는 자신을 농업 전문 경영인으로 내세우며 3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대표 공약은 로컬푸드 개장과 토요장터 운영,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유통사업 변화를 내세웠습니다. 또 추가 공약으로 전자상거래 전담 직원 배치를 통한 전국 판매 공약과 꾸러미 사업, 고구마 가공 사업 실시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농업인 조합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농산물을 잘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엇보다도 유통사업의 대전환을 이루는 공약을 철저하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1970년에 설립되어 익산에서 가장 먼저 로컬푸드를 농협에 들여온 금마농협. 기호 1번 백낙진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신축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경제종합센터 구축 및 통합운영, 조합장 선거제도 개편, 저원가성 예금 추진을 실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루지 못한 게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금마농협의 최대 현안 사업인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를
올해 연내 사업으로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더 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완공하는 그러한 기회를. 기호 2번 조시영 후보는 농민이 직접 조합장이 되어 조합 투명 경영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36억 원이 들어가는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의견 수렴 과정에서 금마농협이 조합원 총회는 빼놓고 이사회를 통해 안건을 통과시킨 배경 때문입니다. 대표 공약인 투명 경영에 이어 추가 공약으로 여성 조합원들의 복지 증진과 강좌 개발, 그리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대응 능력 향상을 내세웠습니다. 투명한 경영을 좀 하겠다. 그것으로서는 투명한 경영을 하려면 일단은 오픈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사회나 모든 회의 진행을 우리 농민이나 조합원들께서 언제든지 방청할 수 있게끔 유도하겠습니다. 맞대결 구조가 형성된 익산 3기 농협과 금마농협. 저마다 유통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경제사업 진출, 조합원 복지 증진 등을 약속하며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오는 4월 5일 실시되는 군산시의회 나선거구 재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자로 2명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강중구 전 한국유리노동조합위원장과 우종삼 군산시의회 전 의원이 민주당 공천장을 놓고 경선을 치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당 공관위는 후보들의 정체성과 당 기여도, 의정 활동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한편 군산시의회 나선거구는 해신동, 사막동, 신풍동, 소룡동, 미성동을 관할하는 지역구입니다. 익산 송악동 일대에 2,0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형 아파트가 건립됩니다. 김수흥 국회의원은 LH 전북지사로부터 사업 추진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송악동 일대 14만 3천여 제곱미터에 공공임대를 포함한 1,913대의 아파트가 건립될 계획입니다. 다음 달 경영투자심사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연말부터 주민보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는 오는 2028년까지 준공될 방침입니다. 익산 모현동에서 살인을 저지른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 3시 30분쯤 익산 모현동의 한 도로에서 지인 B씨의 동거녀인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C씨가 자신과 B씨 사이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하며 따지자 홧김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고의적인 살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는 163명, 사망자는 15명입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8명으로 1주 전보다 20여 명 늘었습니다. 전주 63명, 군산 23명, 익산 25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0.97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주말 군산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과 상인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3시 45분쯤 미장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해 9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전은 바로 복구 작업을 벌여 정전 1시간부터 단계적으로 전기 공급을 재개해 3시간 안에 복구 작업을 끝냈습니다. 한전은 정전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군산에서 산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2시 23분쯤 옥산면 금성리 일대에서 불이 나 헬기 한 대와 진화차 10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불은 이날 오후 3시 42분쯤 잡혔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논밭두럭을 태우다 불길이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각행위를 한 주민을 대상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 내흥동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26일 오전 11시 40분쯤 화재가 발생했으며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200제곱미터가 소실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서는 입산객이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가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도내 강수량은 457.9mm에 그쳤습니다. 이는 평년의 72.1% 수준이며 섬진강댐 저수율은 19.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정읍시는 생활, 공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면서 가뭄 주의 단계를 넘어 경계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한편 수자원공사 등은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섬진강댐 용수를 비축하기 위해 도내 저수지와 용담댐 등에서 5천만 톤이 넘는 물을 끌어모으기로 했습니다. 도내 교육 관련 단체들이 도교육청에 교육인권조례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교조 전북지부와 정북평화와 인권연대 등은 27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전북교육인권조례 공청회가 열렸지만 정작 당사자인 학생과 청소년은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인권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학생 인권과 함께 교사의 인권을 신장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교육 공무직이나 급식실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인권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점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내 일선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성면이 오는 2024년까지 모두 제거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겨울방학에 33개 학교의 성면을 제거하는 등 오는 2024년까지 학교 시설에 활용된 성면을 모두 제거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교육부가 공고한 성면 제거 계획보다 3년을 앞당기게 됩니다. 한편 올해 175억 원을 들여 8만 3천 제곱미터의 성면을 제거하면 내년에는 5만 5천 제곱미터만 남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도내 국회의원의 후원금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현황을 보면 익산갑 김수흥 의원은 2억 9,336만 원으로 도내 선출직 국회의원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반면 익산을 한병도 의원은 1억 9,520만 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군산 신영대 국회의원은 2억 3,288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한편 도내 선출직 국회의원 가운데 전주갑 김윤덕 의원이 3억 37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익산과 군산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3.1절 행사가 4년 만에 다채롭게 열립니다. 군산에서는 3.1절 당일 구암동 일대에서 시민들이 참여한 평화대행진을 벌이며 호남 최초의 독립만세운동인 3.5 만세운동을 재현합니다. 또 익산은 통합전수관 대공연장에서 3.1절 기념 행사가 열리며 익산 아트센터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이나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 복장을 착용하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익산 주말 가족농장이 3월 6일까지 분양됩니다. 올해 분양 면적은 한 가구당 최대 33제곱미터이며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모두 290가구로 연간 임차료는 2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1년 이내 익산시 전입 가구와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는 무추첨 특별 분양이 이뤄지며 그 외 일반 신청자는 무작위 전자추첨으로 분양됩니다. 원광대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졸업반 학생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고용서비스를 대학 저학년부터 제공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올해 7억 2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원광대는 1,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사와 연계한 직업 포트폴리오를 마련하며 기업 탐방과 직업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수송동 이음교회 아동들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며 정성으로 모금한 성금 71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지난 1년 동안 이음교회에서 진행한 100원짜리 동전 모으기 프로그램으로 아동 40여 명이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 중 쓰고 남은 동전을 돼지저금통에 모아 저축한 금액으로 마련됐습니다. 익산 양문교회가 220만 원 상당의 백미 20kg 40포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백미는 영등 일동에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의 최고 기온은 11도로 예상됩니다. 익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